일렉 기타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잘 모르시다 보면 유튜브를 통해 혹은 스쿨뮤직 등의 악기 사이트를 통해 입문기를 구매하실 겁니다. 요즘 추천되는 입문기에는 매우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주로 싱싱한 픽업 조합을 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스타일의 바디에 트레몰로 브릿지, 6라인 헤드, 그리고 싱싱엄 조합의 픽업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입문기 기타들의 흔한 모습입니다. 입문기 기타들을 필두로 실제로도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싱싱엄 기타를 메인 기타로 갖고 있거나 서브 악기로도 가끔 쓰는 모습들을 보이며 확실히 싱싱엄은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픽업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싱싱엄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와 저의 생각들을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픽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의 울림을 전기 신호로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이크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 픽업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분류로 놓고 보면 싱글 픽업과 험버커 픽업이 있는데 대부분 싱글 픽업은 한 줄, 험버커 픽업은 두 줄로 붙어 있거나 거기에 금속 커버를 씌운 모습이 익숙하실 겁니다. 흔히들 아시듯 싱글 픽업은 저출력에 하이가 강조된 사운드 등으로 클린 톤을 위주로 쓰거나 약간의 드라이브로 크런치함을 주기도 하고 컴프레서 페달과 함께 커팅, 아르페지오 등의 반주에서도 사랑받는 픽업입니다. 주로 코리 웡, 지미 앤드릭스, 존 메이어 등의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싱글 픽업이 달린 스트라토캐스터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험버커 픽업은 싱글 픽업에 비해 고출력이며 싱글에 비해선 하이가 강조된다기보단 따뜻한 소리를 내어줍니다. 싱글 픽업이 주로 쓰이는 걸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험버커 픽업은 주로 짐 홀이나 레리 칼튼 같은 재즈 기타리스트들이나 슬래시, 존 페트루지 같은 락메탈 기타리스트들에게 사랑받는 픽업입니다. 기타계의 영원한 라이벌 펜더와 깁슨의 기타는 서로 달랐습니다. 모든 제품이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펜더는 주로 싱글 픽업이 달린 기타들을 앞세웠고 깁슨은 험버커 픽업이 달린 기타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품에는 이들만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허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둘의 장점을 합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초의 시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쪽 분야를 얘기할 때 기타리스트 에디 벤 헤일러는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샤벨에서 스트라토캐스터의 바디와 넥을 구입했고 여기에 깁슨 PAF 험버커를 박아올립니다. 80년대가 시작되고 락메탈의 시대가 찾아오자 에디처럼 스트라토캐스터의 편의성에 험버커 픽업의 고출력을 함께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흔히들 말하는 슈퍼스트레스 시대가 찾아오며 아이바네즈, 샤벨 앤 잭슨, 크레이머 등의 회사의 기타들이 인기가 많아졌고 디펜딩 챔피언 펜더나 깁슨도 이때는 슈퍼스트레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이후로도 기타와 함께하는 밴드 음악은 계속됐고 군수회사에서 전쟁을 통해 데이터를 얻어 무기를 만들듯 기타 회사들은 몇십 년 동안 음악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사람들의 취향에 교집합을 찾아 그에 맞는 기타를 만들기 위해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빅데이터에서 나온 기타가 바로 싱싱엄이 아닐까 합니다. 어차피 브릿지 픽업은 깁슨 기타 사운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펜더 기타 사운드처럼 프론트나 미드를 쓰는 것 같더라. 그러니 이걸 그나마 다 챙길 수 있는 조합은 싱싱엄 조합인 듯하다. 아마 기타 회사들은 사람들이 음악에서 좋아하는 기타 소리가 주로 이 조합에서 대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걸 겁니다. 하여 주로 다양한 음악을 한 기타로 해야 하는 세션맨들한테는 꽤나 솔깃한 얘기였을 겁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 기타로 여러 가지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그들의 마케팅은 한 번쯤은 얘기를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싱싱엄 기타가 어느 순간부터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타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스트라토캐스터의 원조인 펜더도 싱싱엄 기타를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싱싱엄 기타는 엄청난 범용성으로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의 사랑을 받는 기타입니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입문기용 싱싱엄이 넘치는 건 조금 아쉽고 광고에서도 가성비, 범용성, 킥백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이들의 장점은 조금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싱싱엄이라는 구조 자체는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완벽에는 가깝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 락메탈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싱싱엄보단 고출력이 험엄이 더 선호되는 편입니다. 아예 브릿지 험만 달린 원 픽업 기타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싱글과 험버커, 이 다른 성질의 픽업은 아까 말씀드렸듯 출력부터 다릅니다. 포텐셔미터와 배선 작업 등으로 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지만 이는 어느 정도 가격 좀 되는 기타의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친숙한 저가형은 이것까지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저가형 픽업의 단점까지 더해지면 실용성이 더더욱 떨어집니다. 이것 말고도 잡다한 것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사실 기타 좀 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타 한 대로 모든 장르에서 완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범용 기타라고 함은 설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플라잉 V로도 펑크를 할 수 있습니다. 335로도 메탈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꽤나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운드인가입니다.
여러분이 톤을 잡는 것에 일가견이 있다면 필요할 때마다 이펙터나 앰프를 만짐으로 불가능함이 없겠지만 사실 애초에 기타에서 처음부터 나오는 소스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면 제일 편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싱엄 기타는 100%는 아니지만 70% 이상은 보장해줍니다. 이건 실제로 싱싱엄을 써보신 분들이면 공감 가능하실 거고 싱싱엄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도 들을 수 있는 답변일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싱싱엄 기타들을 유명 아티스트들이 많이 쓰게 되므로 참고할 만한 사운드 샘플이 많아졌습니다. 참고해야 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참고받는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싱싱엄은 70년이 넘는 일렉기타 역사에서 실용성을 추구한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싱싱엄 픽업 구조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조금 부족하거나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